얼마 전 인도의 거대 IT 기업이죠. 인포시스가 라파엘 나달과 3년 스폰서십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라파엘 나달의 상태인데요. 부상으로 인해 거의 1년간 경기를 뛰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여서 만약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한다고 해도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과연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입니다. 인포시스는 잘나가는 현역 선수들, 예를 들면 고시되어버린 현재 진행형인 조코비치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자 하는 신성 알카라즈 같은 선수를 놔두고 왜 나달을 선택했을까요? 특히나 인포시스는 신생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거기다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호주 오픈이나 롤랑가르스 같은 곳에서 선수들의 서브 성공률이나 총 뛴거리 같은 데이터 있죠. 이게 다 인포시스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나달을 선택했다? 거기다 1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에게 3년 계약을 했다. 나달과 스폰서십을 맺으려면 최소 1년에 100억 원은 줘야 하는데 나달은 만약 1년 뛰고 은퇴를 하면 나머지 2년은 최소 200억 이상을 앉아서 버는 셈이 됩니다. 사실 인포시스가 끝이 아니라 현재 나달에게 스폰서십을 해주고 있는 나이키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나달이 은퇴하더라도 한동안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나달은 은퇴하더라도 뛰지 않고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렇게 뛰지 않고 매년 수백억을 버는 스타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나달이 나왔으니 가장 먼저 이 선수를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테니스의 전설로 불리는 로저 페더러입니다. 페더러는 테니스 3대장 중에서 가장 먼저 은퇴했고 메이저 대회 우승컵 숫자도 가장 적지만 스타성만큼은 압도적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코트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테니스가 아니라 우아한 발레리노 같았거든요. 심지어 고급스럽게 생긴 외모와 스위스 출신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그를 테니스계 1위는 물론 역대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스폰서십을 받은 선수 5손가락 안에 꼽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2022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뛰지 않고 매년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요. 포브스는 2022년 지난 1년간 테니스 선수 수입 순위에서 페더러가 1년간 1200억 원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계약은 유니클로와의 계약입니다. 원래 페더러는 나이키의 간판 스타 중 하나였죠. 그런데 나이키와 페더러의 계약 종료 시점이 되자 나이키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마케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키는 당시에도 이미 나달, 세레나, 샤라포바 등의 대스타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더러는 곧 은퇴를 바라볼 것 같았고 그의 몸값은 더욱 뛰었죠. 결국 나이키는 페더러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틈을 타 유니클로는 2018년 페더러와 4천억 원 규모로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400억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건데요. 페더러가 5년 만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유니클로는 매년 400억씩 페더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유니클로는 페더러 은퇴 후에도 매년 페더러 테니스복 라인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JW 앤더슨과 3자 콜라보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이키는 의류와 신발을 모두 만드는 회사였지만 유니클로는 퍼포먼스 운동화를 만드는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섬유 회사인 도레이와 함께 땀 배출이 잘 되는 운동복을 만들었지만 따로 신발이 없었습니다. 페더러는 다른 운동화를 신어야 했는데요. 결국 나이키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선택지가 없던 그는 한동안은 페이 없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페더러는 스위스의 운동화 회사 온러닝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온러닝은 당시 신생 브랜드였고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현금으로 광고를 받기보다는 회사의 주식을 받기로 했죠. 그는 총 회사 주식의 3%를 받았는데요. 결국 온러닝은 페더러를 앞세우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페더러와 계약한 지 2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서 페더러가 가진 3%의 주식의 가치는 4천억 원이 넘게 되었죠. 이쯤 되면 4천억의 사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 롤렉스는 여전히 페더러를 앰버서더로 내세우고 있으며 페더러는 롤렉스 시계협찬과 함께 약 120억 원씩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만 스타성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와 가장 많은 상금, 그러니까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상금을 가져간 조코비치도 재산에서 페더러나 나달에게 밀리는 것이 그가 태어난 국가가 동유럽 중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세르비아여서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일례로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 테니스 선수로 평가받는 니시코리는 그랜드슬램 우승 경험도 없고 역대 상금 랭킹은 16위 정도지만 일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니클로는 물론 자국에서 다양한 스폰서십을 받아 현재 장기간 부상으로 인해 세계 랭킹이 소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결국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금이나 연봉도 중요하지만 당시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 이용하는가가 결정하는데요. 스포츠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으로 평가되는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하이 연봉이 30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현재 다른 슈퍼스타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는 조던
브랜드 계약 당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계약을 한 일로 최종 은퇴를 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년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죠. 당시 조던이 나이키의 간판이었다면 리복의 간판을 책임지고 있던 샤킬 오닐은 은퇴 후 조금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사실 현재 샤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닐조차 샤크라는 브랜드가 조던처럼 영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연봉과 광고비가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업 계획이나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인력 교육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박까지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리고 오닐은 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규모의 경제로 상쇄시켜버립니다. 프랜차이즈 하나를 갖는 것은 큰 돈이 되지 않지만 수백 개를 갖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심지어 그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고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소유합니다. 그는 17개의 엔티엔스 프레즈를 가지고 있고 9개의 파파존스, 40개의 24시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150개의 세차장과 한때는 155개의 파이브가이즈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파이브가이즈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155개는 전체 파이브가이즈 매장의 1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대주주로 있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브룩스 브라더스, DC, 포에버 21, 헌터, 리복, 스파이더 등의 굵직한 브랜드를 수십 개 소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입니다. 샤킬 오닐의 이런 사업 방식은 LA 레이커스 대선배였던 매직 존슨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레이커스의 간판 스타였던 매직 존슨은 선수 생활 당시 HIV 복균자를 가지고 있어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후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아예 자신의 이름을 건 투자회사 매직 존슨 엔터프라이즈를 차립니다. 이 투자회사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사들이더니 아예 매직 존슨 영화관을 지어버리고 39개의 버거킹, 13개의 24시 피트니스 센터, 114개의 스타벅스 라이센스 등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다 그는 LA 레이커스와 TGI 프라이데이의 대주주이기도 한데요. 아예 2017년에는 레이커스의 사장으로 고용되더니 2018년에는 르브론 제임스와 계약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거기다 LA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이기도 해서 류현진이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에이즈를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10억씩 주고 공룡 뼈를 사들이는 등의 방만한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파산을 했던 케이스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재정적 관리를 하지 못해 활동을 멈춘 뒤에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도 매년 수백억씩 벌어들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스타들의 모습은 어쨌건 보고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스웨거들의 돈방석은 어디에 있나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